여러분, 매년 받는 그 건강검진 혹시 진짜로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안만 키우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45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습니다. 대학병원 내과 과장을 지내며 수많은 환자를 만났고, 이제 89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사로서 참 말하기 어려운 진실을 나누려 합니다. 바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3가지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검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검진은 불안과 비용을 키우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해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검사가 어떻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까? 하고 되물으실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45년 동안 진료 현장에서 검사 때문에 오히려 병이 생기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67세 김영숙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분은 매년 비싼 종합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해 MRI에서 뇌에 작은 변화가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흔한 노화 현상이었고 큰 의미가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듣는 순간부터 김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밤잠을 앗아갔고 불면은 혈압을 올렸습니다. 결국 필요 없는 약물 치료까지 이어졌습니다. 병보다 무서운 것은 검사 결과가 던진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의 검진만 유지합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받고 불필요한 걱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 89세인 지금도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맞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불필요한지, 언제 예외적으로 필요한지를 사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반드시 해야 할 검진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주기로 받아야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건강을 지켜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00세 노세 채널입니다. 100세까지 노세답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검진이 불안만 키웠는지, 또 어떤 검진은 꼭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의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검진 2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검진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검사부터 확실히 짚어야겠지요. 첫 번째는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우리 몸 깊숙한 곳, 대장과 직장을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대장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일 때 미리 찾아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선생님, 아무 증상도 없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대답은 같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노년층에서 매우 흔한 암이고 다행히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90%를 넘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 환자 중 박영수 씨는 71세에 처음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지만 검사에서 크기가 1.5cm 되는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초기 암세포가 형성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으로 바로 제거했고 추가 치료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목숨을 건졌네요. 증상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의사인 저도 60세부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75세 때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했죠. 만약 미뤘다면 어땠을까요?
제 동료 의사들 중에는 검진을 미루다 진행된 대장암으로 고생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의사도 환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한소아기내시경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50세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소견이 없으면 5년마다 반복하고 용종이 발견되면 크기와 개수에 따라 주기를 조정합니다. 75세 이상이라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검진을 권장합니다. 다만 80세 이후에는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해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 역시 89세인 지금은 더 이상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암 사망률을 6,070% 감소시킵니다.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은 90% 이상이지만 말기 발견 시에는 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생명을 구하는 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장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암으로 향합니다. 5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용종이 변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은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또 하나의 필수 검사, 바로 위내시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 그리고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왜 이 검사가 생명을 살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위내시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위 점막의 구조적 차이, 헬리코박터균 감염률, 그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문화까지 겹쳐 위암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속쓰림, 체한 느낌, 소화불량 같은 증상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멀쩡한데라고 생각하며 검진을 미루는 사이 병은 깊어집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씨, 67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평소 소화도 잘 되고 별다른 불편이 없으셨습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초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완치되었고 지금은 1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김 씨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검사받기 싫어서 3년을 미루다가 그냥 왔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듯 위내시경은 조기에 위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조기 발견된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진행성 위암으로 발견되면 생존율은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정기적인 위내시경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환자들에게 권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지켜왔습니다. 40대 후반에 처음 위내시경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면 내시경이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대부분 수면 상태에서 큰 불편 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60대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70세 무렵에는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발견되어 1년마다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40세 이상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권장.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같은 전암성 병변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권장. 80세 이상 개인의 건강 상태, 기대 수명을 고려해 의사와 상의 후 결정.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위내시경은 본인 부담금이 약 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치료 비용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저렴합니다. 예방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인 치료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위내시경은 위암뿐 아니라 식도염,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 질환 같은 흔한 질환도 함께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위내시경을 미루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받아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경험, 혹은 예상보다 힘들었다는 경험도 좋습니다. 검진 덕분에 조기 발견으로 안심했던 사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나도 미루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내시경은 한국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두 가지 검진,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받지만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검사들입니다. 오히려 불안과 비용만 키우는 검진 세 가지, 그 첫 번째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심장 초음파입니다. 많은 대형 병원들이 종합검진 패키지에 심장 초음파를 포함시킵니다.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심장을 초음파로 들여다보면 안심할 수 있겠지. 하지만 저는 수십 년의 진료 경험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검사가 아닙니다. 물론 심장 초음파는 유용한 검사입니다. 심장의 구조, 판막 기능,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 판막 질환, 혈전, 선천성 기형 등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까지 정기적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 정영민 씨는 특별한 증상 없이 종합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결과지에는 경미한 대동맥 판막경화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나이에 따라 흔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정 씨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심장이 나빠졌구나. 밤마다 잠을 설치고 운동도 멈췄습니다. 결국은 더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80세 무렵 종합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흉통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전혀 없었고 심전도 검사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음파 검사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혈압관리,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증상 노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는 임상적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심장 초음파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용입니다.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없다면 이 돈은 단순한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이상 소견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들이 질환처럼 보도되면 환자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를 유발합니다. 셋째, 삶의 질 저하입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환자의 생활 습관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환자 한 분은 매년 빠지지 않고 심장 초음파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12주 동안은 불안해서 제대로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결과가 정상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잠시 안심하지만 다음 해 검진이 다가오면 또다시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은 검사를 안 받았으면 더 편안했을 삶을 스스로 포기하신 셈입니다. 그렇다면 심장 초음파는 언제 필요할까요? 흉통, 호흡곤란, 두근거림 같은 심장 관련 증상이 있을 때, 의사청진에서 잡음이 들리거나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이미 진단된 심장 질환이 있어 경과 관찰이 필요할 때, 가족력이 뚜렷해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경우, 이럴 때는 심장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대한심장학회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증상 성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검진으로 수십만 원을 쓰고 의미 없는 결과에 불안을 안고 심지어 건강한 생활 습관까지 포기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심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기적인 검사가 아니라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금연하고 꾸준히 걷고 싱겁게 먹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심장 보호막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심장 초음파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결과를 듣고 안심이 되셨나요? 아니면 불안이 커졌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께 귀중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불필요한 첫 번째 검사, 심장 초음파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불필요한 검사, 많은 분들이 고가의 종합검진 패키지를 통해 받게 되는 뇌 MRI와 MR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가 왜 대부분의 노인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지, 어떤 경우에만 해야 하는지를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머리 안을 MRI로 찍어보면 혹시 모를 치매나 중풍도 미리 알 수 있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증상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뇌 MRI나 MRA를 찍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과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76세 이옥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자녀분이 혹시 치매가 올지도 모른다며 고가의 종합검진 패키지를 권해 뇌 MRI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동맥류가 발견되었죠. 의학적으로는 크기가 작고 파열 위험도 낮아 경과 관찰만 하면 되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순간 이 씨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선생님, 제 머릿속에 폭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 후로 여행도 가지 않고 운동도 멈추고 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결국은 작은 병이 아니라 검사 결과가 만든 불안이 건강을 해친 것입니다. 뇌 MRI와 MRA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용입니다.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환자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둘째, 위양성, 즉 의미 없는 발견입니다. 무증상 성인의 약 20%에서 작은 뇌경색이나 작은 종양이 발견됩니다. 대부분은 임상적 의미가 없지만 환자는 불안에 빠지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약물 치료로 이어집니다. 셋째, 불편함과 위험입니다. MRI 기계 안에서 30분 이상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야 하고 폐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드물지만 조영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저 역시 경험이 있습니다. 85세 때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이 있어 MRI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지만 좁은 기계 안에서 30분 동안 버텨야 했던 경험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친한 동료 의사 한 분도 무증상 상태에서 검진 차원에서 MRI를 찍다가 작은 뇌수막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지만 결국은 6개월마다 추적 MRI를 받으면서 수년간 불안과 의료비 지출에 시달렸습니다. 아무 일 없을 수도 있는 작은 발견이 인생의 무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 MRI와 MRA는 언제 필요할까요? 갑작스러운 두통, 어지럼증, 마비, 언어 장애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 기억력 저하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질 때,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에서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인이 단순히 혹시 모르니까라는 이유로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국 신경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을 예방하고 싶으시죠? 그 방법은 MRI가 아닙니다. 혈압 관리, 금연,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불필요한 검사 두 번째, 뇌 MRI와 MRA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PET-CT, 즉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암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고가 패키지에 자주 포함되지만 무증상 노인에게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왜 위험한지, 또 어떤 경우에만 필요할 수 있는지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PET-CT는 이름만 들어도 강력해 보이지요. 방사성 물질을 몸에 주입해 암세포가 있는지 전신을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병원에서는 흔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검사 한 번이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증상이 없고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PET-CT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비용입니다.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검사입니다. 대부분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매우 큽니다. 둘째, 방사선 노출입니다. 한 번으로 받는 방사선 양은 흉부 X선의 70배에서 100배에 해당합니다. 고령자에게는 누적 노출이 장기적으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위양성 문제입니다. 암이 아닌 염증이나 양성 결절에서도 포도당 대사가 증가해 암 의심으로 나옵니다. 결국 추가 검사, 조직 검사, 불필요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필요할까요? 이미 암이 진단되어 전이 여부나 치료 반응을 확인할 때, 원인 모를 발열, 체중 감소 등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 다른 검사에서 의심 소견이 있으나 확진이 어려울 때, 특정 신경퇴 행성 질환을 감별할 때, 이런 경우에는 매우 유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검진 두 가지는 무엇이었죠? 바로 대장 내시경과 이내시경입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검진 세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심장 초음파 검사와 뇌 MRI, MRA, 그리고 PET-CT 검사입니다. 결국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검진은 많이가 아니라 맞춤이 답이다. 나이, 가족력, 증상, 건강 상태에 맞게 꼭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병원에서 받는 모든 검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예방, 꼭 필요한 조기 발견,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본 검진 중 불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꼭 도움이 되었던 검진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검진에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89세 내과 의사 백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